다들 비 피해 없으시죠? 미국에 우리로 치면 기상청이라 그럴까요? 자, 아무튼 그 과학자들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 그럽니다. 지구를 좀 식히는 방법 4가지. 그래서 그게 대통령한테 보고될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지구가 매우 뜨겁다 하는 게 분명하고, 그 뜨거운 게 미국이 지구를 위해서 신경을 써야 할 정도로 뜨겁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뭐 하다 보면 뭐 일시적으로 뜨거워질 수 있겠지, 이런 차원을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가 당연히 뜨거워지면 당연히 이렇게 폭우도 내리고 막 태풍 이런 것도 강해지고 이렇게 될 건데요. 걱정이네요. 지금 7월 초의 날씨가 인류 역사상 지난 뭐 12만 5천 년 동안 가장 더운 날씨다, 그것도 나오는데요. 참 걱정이네요. 어떤 이렇게 뭐 지구가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네, 이정님 장마비가 밤새도록 그죠? 자, 그러면 10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7월 14일 네, 금요일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민하는 방송입니다. 하태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연중 최고치를 했네요. 1.6%. 그래서 또 20인을 타고 계속하네요. 그 중에 제일 돋보인 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참 이게 많은 걸 저도 고민을 어제 되게 많이 했는데, 어제 한미 반도체 상한가를 보면서 제가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반성도 하고 그랬는데요. 엔비디아가 우리가 올라서 오른 건 아니겠죠. 어쨌거나 역사상 신고가를 냈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래서 다시 AI 열풍은 계속되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 급등할 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성장주, 고성장주는 함부로 공매도 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마 이날 엔비디아가 이 급등하는 날 공매도 세력들이 일종가요? 큰 피해를 봤다, 이런 거 나왔었는데요. 공매도 세력도 그렇고, 우리한테는 에코프로 같은 공매도 쳤다가 엄청 코피 터지지 않는 그런 것처럼 고성장주에 대해서는 함부로 치는 게 아니다 보이지만, 어쨌거나 지금 어제 엔비디아의 신고가는 굉장히 큰 심리적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모든 지표들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채 금리는 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는요, 생산자 물가 지수죠. 생산자 물가 지수. 네, 이거 PPI라 그러는데요. PPI가 0.1% 됐습니다. 시장 예상이 0.4%였으니까 뚝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 지수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제 인플레는 잡혔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다만 뭐 미국에서는 이번 달 7월하고 8월이 올라갈 요인이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꺾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금리 인상의 압력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결국은 미국은 페드의 기준금리는 거의 정점에 거의 다다랐다. 기껏해야 한두 번이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 말은 결국은 달러 약세라는 얘기거든요. 달러 약세 요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위안화에 대해서도 위안 달러 환율도 떨어지고 엔 달러 환율은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 원 달러 환율도 어제 뚝 떨어졌습니다. 어제 1274원.
이렇게 되면 뭐 외국인들이 이 추세면 그런 생각이 지금 한국 주식을 사면 네, 주가도 주가지만 환차익도 앞으로 누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환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매도를 서두르지는 않겠죠. 가만히 있어도 환차익 먹는데 매도가 급하진 않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 매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야, 좀 빨리 좀 사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건데요. 어제 제가 새벽까지 고민과 반성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의 시장에 대해서 어제 한미 반도체가요,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이게 한미 반도체가 이게 왜 의미가 있니? 시총 3조짜리입니다. 3조 대 초반이 30% 상한가를 가면 4조가 돼버리잖아요. 지금 그 반도체 장비 중에 그동안 제일 좀 방귀를 꼈던 게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는 디스플레이 장비의 백화점이라 할 정도로, 네. 그런데 이게 정말 셀 때는 한 2조 근처 접근하다가 늘 1조 대 중후반 머물렀는데요. 이제는 멀찌감치 띄워놓고 혼자 한미 반도체가 4조가 됐다. 그리고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 증권사에서 컨퍼런스 콜을 했나 봐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나, 그 요약본 자료를 저한테 누가 보내주길래 봤는데 다 아는 얘기예요. TC 본딩, 정설 검토하고 있다 등등 다 아는 얘기인데, 우리처럼 다 아는 사람들은 이게 새롭냐 하는데, 잘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는 부분들은 와, 대단하다. 앞으로 HBM3에 따라서 엄청나게 갈 수 있겠구나. 아주 인상적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사야지 하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런 후문이 들립니다. 자, 그래서 이 한미 반도체가 이 액면가 100원짜리거든. 엉덩이가 상당히 무거운 주식인데 이렇게까지 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 쏠림 현상 말씀드렸잖아요. 쏠림 현상. 그래서 지금은 이제 SNS도 발달하고 유튜브도 발달하고, 그래서 요즘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보다는 유튜브의 유명한 분들이 훨씬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SNS 발달하고 쏠림 현상이 증시의 큰 특징 중에 하나다. 그래, 갑자기 퍽퍽. 사실 한미 반도체도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재미없었거든요. 아마 후공정 장비 중에 제일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상한가 툭 튈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툭 튀고 솟구치는 이런 현상을 제가 주식시장의 특성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쏠림 현상이 드문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일반화됐다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총 3조짜리가 상한가 시총 4조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조금 황당한 얘기긴 하지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현실은 현실이죠. 시세는 시세로 받아들이고, 어떤 생각이냐,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기보다도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게 그렇게 유익하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장비 회사들이 정말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고 실제로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앞으로 덕을 볼지도 모르겠고 막연한 기대감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그런 합리적 이성적 생각을 접고, HBM3가 그 GPU가 있고요. 옆에 HBM3가 6개 붙거든요. 이게 하나의 일종의 모듈입니다.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요. 어쨌거나 GPU를 사면 이게 같이 사가는 겁니다. 그래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HBM3, SK 하이닉스가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것은 분명하다.
그 다음은 우리가 다들 수혜를 보겠지.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는 직접적으로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설 아닌 정설. 나머지 장비, 후공정 장비주들은 뭐 덕을 볼 겁니다. 뭐 이런 분위기인데, 어쨌거나 합리적 이성적 접근보다는 네, 시장이 이렇게 쏠림 현상이하고 미치면요, 나도 미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일단 그 심리에 나중에는 어떨지 몰라도요. 최근에도 한번 보시면요. 최근에 이스페타시 대표적이죠. 이게 MLB를 생산하는 멀티레이어드 보드, 특기에서는 고층 MLB를 인체 회로 기판을 쌓아 올린 거죠. 고층. 이게 이제 그 네트워크적으로 많이 들어가니까요. 앞으로 좋아질 거야.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까지 갈 일이 있냐? 근데 결국 이 주식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합리적 이성적으로 가면 여기서 예를 들어 샀다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절대 못 있습니다. 한 요 정도 팔았겠죠. 한 요 정도 되면 뭐 팔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 시대가 좀 바뀌었구나.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왔고 SNS가 발달하고 이렇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좀 강하기 때문에 같이 좀 미쳐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열풍에 함께 미쳐버리고 편성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하겠구나. 성장주다 할 때는. 그래야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에코프로도 그냥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제 후배 같은 대응들 보면 여기 17만원에 팔았거든요. 17만원도 그때 많이 올랐었습니다. 사실은요. 차트가 이렇게 확 오르고 보니까 작아 보이지만요. 그때 17만원도 엄청 많이 올랐을 때예요. 요렇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대응하면 이제 이 시세를 놓치는 거죠. 그냥 엊그제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인터넷에 인증 영상 올랐지 않습니까? 에코프로를 뭐 31,000원인가요? 사놓고 지금까지 해서 58억인가 됐다고 해서 이제 은퇴합니다. 그런 글이 올랐는데요. 그냥 주구장창 성장주에 대해서. 근데 그분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마음고생이 많았다. 그 과정에는 별일이 다 있거든. 우리가 지나보면 쉽지만, 사실은 지나보면 쉽지만 뭐 올라가는 과정에 얼마든지 팔고 싶은 유혹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불안하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게 지금의 작금의 현실이구나. 제가 어제 한미반도체의 상한가를 보면서 밤새 제가 데일리도 안 쓰고 생각해 봤거든요. 이게 지금 현실이구나.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자, STI도 마찬가지고요. STI 기관들이 많이 사는데, 그래서 지금 특히 피해야 하는 게 눈으로 투자하는 거 정말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주식시장을 우상향으로 꾸준히 수익 나는 경우는 없다. 불가능한 얘기다. 이런 말하는 거는 제가 좀 표현이 저급합니다만 개소리다. 이렇게 쉽게 보일 것 같으면 주식시장 제발 천지겠죠. 주식시장은 어쨌거나 안 깨지고, 깨져도 조금 덜 깨지고, 하려고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한번 쭉 뽑아내는 종목이 1년에 한 서너 번은 걸린다, 내 손에. 이때 서너 번을 10% 먹고 파느냐, 세게 먹고 파느냐, 그 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 2차 전지 갖고 있는데 지금 손가락만 빨고 있고 AI 관련주 보면 부럽고 막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2차 전지 갈 때 2차 전지 먹고 AI 갈 때 AI 먹고 그럴 것 같으면 신이죠. 그렇게 됐으면 재벌이 됩니다. 그럼 불가능한 얘기고요. 어쨌든 안 깨지고 덜 깨지다가 내 손에 1년에 서너 번 오는데 그걸 10% 먹고 끝내느냐, 100% 먹고 끝내느냐, 아니면 몇 배를 먹고 끝내느냐, 그게 우리 주식 투자의 제일 핵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변화를 다시 한번 한미 반도체가 네, 하루의 시총이 거의 1조 가까이 증가하는 장이구나. 이걸 명확하게 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한미 반도체 유튜브 영상도 있고 그 리포트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뭐 당연히 이런 그 기업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엔비디아가 또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오늘도 AI 관련주들이 또 함께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관련주로 한다면 한 이 정도. 그 외에도 뭐 관련성이 있다고 말한 종목은 여럿입니다만 한미 반도체, 이어테크닉스, 기가비스, 네. 요게 지금 시총 한 4조고요. 이어테 기가비스 1조대. 그래서 지금은 후공정 관련주들이 예전에는 뭐 원익 IPS, 테스, PSK 이런 전공정 관련주들이 프리미엄을 누렸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후공정 관련주들이 다 시총 상위를 점거하고 있고요. 프로텍, 인텍플러스, STI, 뭐 여기 하면 오로스 테크놀로지, 뭐 이런 식으로 쭉 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어제 대덕전자도 좀 많이 사실은 삼성전기가 네, 볼그리드 레이 쪽에 실질적인 덕이죠. 대덕전자는 전장용 이쪽이고요. 서버 이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고도의 패키징 기술이 필요해서 서버용 일본의 신코, 이비덴 이런 데서 잘 하죠. 삼성전기가 또 지금 가고 있고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근데 고민은 고민이에요. 사실 여기서 고민 안 한다면 이상한 거죠. 사실 제가 우리 정현님 프로님 아시겠지만 요날 고민입니다. 네, AI 관련주에 고민입니다 하고 제가 글을 보내드렸죠. 한미 반도체 때문에 그랬거든요. 분위기가 저런데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차트는 올렸어요. 한미 반도체. 네, 한미 반도체. 차트는 어제 데일리에서 이게 이렇게 상한가 갈 줄은 몰랐죠. 사실 이거 보면 분위기는 알았는데 야 이게 먹힐까 했는데 깜짝 놀래버렸죠.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렇군요 하는 거 우리가 좀 여러 부분을 꼭 이 주식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하는 걸 좀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래서 오늘 판단은 저는 유보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이래서 또 꺾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너무 이성적으로 대응하시지 말고 이제는 같이 미치는데 여차하면 판다. 여차하면 판다. 이 생각을 가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가만히 있다가 당하지 말고 혹시라도 나는 이 주식을 사는데 내 여차하면 가격 요걸 정해주고 그 가격이 오면 내가 미련 없이 팔아버린다. 그리고 또 본다. 이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율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제 하락할 환경이다. CPI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 PPI까지 지금 하락했기 때문에 달러 약세 현상은 좀 기저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돼버렸죠. 우리가 지금 6월에 흑자가 돼버리니까 더더욱 외국인들은 이 무역 수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당연히 환율에도 민감하고요. 이 무역 수지가 환율에 투영되는 거죠. 지금은 추세적 하락 국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살지는 몰라도 대규모 순매도할 상황은 아니다 하는 건데 여기서 무역 수지 얘기 나지 잠시 들은 중국이요. 6월 수출이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입니다. 12.4%나 줄었어요. 야, 이거는요, 이거는 코로나 때나 나온 일인데, 코로나 끝나고 지금 리오프닝하고 한참 지나서 이게 웬일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자료를 많이 썼는데, 이건 제가 중국 좋아하는 나라가 별로 없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중국 배터리 산업이 안 되는 이유,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중국에서 멀어지는 게
우리 주시장에는 꼭 필요하다. 중국과 가까이 있으면 같이 타이넥스처럼 물기침이 빨려 들어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안 되는 이유, 저렇게 수출이 급감하는 이유는요. 일단은 시진핑 때문에 그렇죠. 시진핑. 시진핑이란 독재자가 앞에 전임 덩샤오핑, 뭐 이런 장쩌민, 후진타오 이런 합리적 지도자들이 이끌었을 때하고 달리 독재를 해버리면서 지난번에 CATL 회장 같은 경우도 정협에서 정부 지원을 요청했으니까 시진핑이 한마디 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경고를 해봐.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네, 지가 경영자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 CATL이 홍콩 정지에서 자금 조달하는 거 못 해버렸죠. 그러니까 해외 공장 짓는 거 너 생각해봐라. 뭐 너무 흥분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요. 그래서 지금 중국몽이라는 게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아닙니까? 위대한 부흥인데 남의 나라를 계속 깎아내리고 지가 잘났다고 하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보복으로 일상하니까 우리가 보면 어떤 성질 더러운 놈이 있는데 조금만 뭐 하면 시비를 걸어요. 멱살을 잡고.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꼴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국이 이런 일 때문에 지금 구조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또 하나 본다면 제가 지난번에 국진민태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국은 중국 입장에서는 덩샤오핑이라는 아주 뛰어난 정치 지도자가 있어서 중국이 옛날에 마오쩌둥 시대 국영기업 폐해가 많을 때 국영기업을 싹 민영화해버리고 없애버리고 민진국태 를 했습니다. 민진국태. 그래서 민간기업을 육성하자. 흑묘 백묘. 네, 뭐든지 돈만 벌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했는데 지금은요. 지금 중국이 안 되는 게 지금 이 공산당 헌법 당장에 보면 3명 이상 모이면 당 지부를 만들고 회사에서 50명 이상 당 총지부를 만들고 100명 이상 당위원회를 설립한다. 네, 기업에 이런 것들이 당이 와서 당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런 기업 되겠습니까? 네. 그냥 하라 그래도 한국 기업, 세계적 기업과 경쟁하기 힘든데 이래 당서기가 영입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사장 위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데 잘 될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중국이 지금 6월에 우리가 기업에 있어서 매출이 2자리로 감소한다. 이 쪼그라드는 거는요 아주 위험한 일이거든요. 중국이 12.5%나. 그래서 중국이 지금 뭐 부양책을 내놓는다 해도 부양책의 문제가 아니죠. 구조적으로 저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 환율은 상당히 고무적이죠. 중국 위안화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첫급발님, 아이고 필에너지 제가 한번 주말에 분석할게요. 필에너지는 상당히 괜찮은 회사인데 좀 이따 한번 설명드릴 수 있으면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외국인이 지금 4월 연속 순매수다. 이거 오랜만이네요. 상당히 5월 24일부터 31일간 5거래일 연속 순매수한 이후에 처음이네요. 오호. 코스닥도요 좀 변화가 좀 있지만 그래도 최근 4월 동안에는 순매수 기조입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 외국인들이 어제 15,000계약 순매수했는데요. 이거 올 들어 가장 큰 규모예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은 순매수 환경이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참 이제는 좀 꼴미워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시장에 너무 결국 시총 1, 2위종 우리로 치면 삼성전자, LG에너지를 매일 널뛰기를 해줬기니까 시장이 정신이 없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에 대해서 외국인이 매일 대규모 샀다가 팔았다가 대규모 공매도가 들어왔다가 환매수했다가 이 난리를 피우니까 지표들도 엉망이 되고요. 아주 스트레스 받네요. 이것이 지금 2차 전지가 탄력을 회복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코스닥 쪽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이 워낙 시총 1, 2 종목의 수급이 들쭉날쭉이라서 결국은 오늘은요 외국인의 순매수 환경 속에서 이제 갈 길을 각계약진 중요한 거는 지금 엔비디아 때문에 지금 오늘도 AI주들이 강세 출발을 하는데 장중 변화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 특히 투신이요 어제 골때리 매매를 했어요. 어제 3시부터 우리 코스닥이 좀 밀렸거든요. 3시부터 그때 3시부터 투신이
쭉 팔아버렸어요. 폭포처럼. 그래서 이것도 에코프로, 그다음에 LNF 이런 종목을 팔았는데요. 어쨌거나 그 투신과 사모펀드도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만 대신에 다른 종목은 제법 야무지게 샀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산 종목 한번 어제 살펴봤는데 2차 전지는 둘이서 같이 산 종목은 나노신소재 같이 샀고요. 자, 바이오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3사가 합병한다. 이건 기본적으로 호재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샀고 무공정 장비를 이오테크닉스, 인텍플러스. 요 종목들을 선호하는군요. 보이네요. 이오테크닉스, 인텍플러스. 팹리스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을 어제 샀네요. 그다음에 각자 한 20억 이상 제법 샀죠. 자, 20억 이상 순매수를 한 종목들 보면 어제 BHI 상한가 기록했죠. 그래서 제가 원전 관련주는 한전기술, 그 다음에 우진, BHI 이 세 종목만 보십시오 하면서 그날 이번 주 하면 제가 수요일날인가 화요일날 방송 때 말씀을 드렸죠. 그날 우진이 확 올랐었죠. 어제는 BHI가 상한가를 갔네요. 그래서 제 머리 안에는 이게 어떤 업종 하면 제일 최우선 종목들이 머리 안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어제 BHI가 웨스팅하우스와 같이 폴란드 원전 프로젝트에 참가한다 하는 뉴스가 나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단타로 해야 되겠지만요. 그 다음 의료기기 좀 파마 리서치가 좀 돋보이네요. 다음 바이오는 레고캠 바이오. 2차 전지는 WCP가 그래도 2차 전지 중에는 계속 기관들 사이에는 긍정적인 얘기가 돕니다. WCP는 2차 전지 중에는 기관 선호도가 제일 높다. 이렇게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도체 후공조는 STI, 오로스 테크놀로지. 후공조에 대충 이렇게 보이네요. 기관 선호도가 이오테크닉스, 인텍플러스, STI,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기관들이 지금 사는 종목이구나. 그 다음에 가온칩스도 뭐 크게 갈 거라고 얘기가 많았는데 요즘 탄력은 좋아요. ISC 폭포처럼 떨어졌다가 또 분수처럼 솟아나네요. 정말 쳐다보고 있으면.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기관 투신사모펀드가 제법 많이 사는 종목이다. 업종이 다양하죠. 그래서 종목별로 각기역전할 것 같다. 네. 네, 개장했습니다. 7월 14일 금요일 하태민 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너무